더불어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자 탄원서 내세요. 탄원서. 의원들 다 그 서명 같은 거 해가지고 탄원서 내세요. 오늘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탄원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국정 운영과 전반적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대표 지휘 아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탄원서 내용에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인해서 오늘까지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라고 한 것이죠. 오늘 저 탄원서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논란이 이어졌는데 정청래 수석 최고가 오늘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 탄원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을 다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언론들은 뭐 전원 다 서명해라 지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 그건 아니고 서명하고 싶은 사람은 서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왜 자유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공개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가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상규 변호사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원서 내용 중에 틀린 말씀 하나를 드려야 되겠네요. 당무 일정,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구속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께서 옥중공천이 가능하고 옥중공천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당무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당무가 공천 아닙니까? 근데 옥중에서 공천도 가능한데 굳이 구속이 안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속이 되어도 공천까지 다 가능한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옥중공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당무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탄원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넣어봐야 크게 법원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뭐 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네. 뭐 이 정도의 단원서가 들어가야 그게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죠. 이거 뭐 아니 판사가 TV 안 봅니까? 뭐 민주당의 의견이 뭔지 몰라가지고 단원서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직적으로 민주당 전체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증거인멸의 가능성만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더 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배신자 색출하고 투표 공개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극노를 하셔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냈어요? 예. 뭐라고요? 이건 공산당 치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언론에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께서도 제안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투표장에서 이탈하자. 이탈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 때 투표장 가지 말라고 선동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 아니냐. 이게 어떻게 공산당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미 성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 탄원서라는 것을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일 때 뭐 1심 선고, 2심 선고, 이제 대법원 뭐 최종심 선고가 있을 때 탄원서 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이것처럼 이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잖아요. 말 그대로. 이 단계에서 뭔가 탄원서를 내고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어때요? 영장심사 단계에서.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는 긴급 체포됐던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은 2, 3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장이 실질심사로 갈 것이라는 걸 예측을 상당 부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권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조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판, 그것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건 아니면은 형사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간에 정치인들이 다수 이렇게 그 서명을 해서 내는 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오히려 그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도 이제 옆에서 어떤 터치를 받는 것을 사실상 좀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된 어떤 탄원서 제출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법원을 제출하는 것이 네. 과연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인지 끝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 가지 저는 참 좀 황당했던 거는 아까 정청래 의원이 그 송갑석 의원한테 그 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에 있든 따로 똑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맞아요. 아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등골에 선을 한 게 오, 이거 출당 내지 탈당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이고. 비명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한마디로 당신은 공천 줄 수 없어. 너 나가서 예. 살아서 돌아와. 이런 어떤 협박에 가까운 이 내용이라 했다고 하면은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이런 글로 읽혀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화돼 가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더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색출법이다. 핀셋식으로 이제 색출을 해내는데 뭐 그런 방법론까지 지금 거론이 된답니다. 부결 여부를 묻는 문자 전화에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 체포안 가결에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의원들, 일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31명의 의원들, 이번에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아니한 62명의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면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색출법이다라고 해서 저런 것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찬 의원 지역구로 한번 가볼까요? 비명계, 성남 중원구. 윤석열에 부역하고 당원과 민심을 배신한 윤영찬은 즉각 사퇴하라. 남양주로 한번 가보실까요? 조응천 의원 지역구. 조응천 의원 참 모양 빠져요. 박강원 이제 전 원내대표죠. 당원들 청원 게시판에 박강원 의원은 내년 총선에 나오지 마세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제 10,000명에 육박했네요.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방검복이라도 입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두고 조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는 거는 뭐 거의 조폭인데 혁신본부의 무슨 사무처장이라면서요.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의도하고 뒷골목하고 구분이 없어져요. 색출해서 뭐 생명을 끊겠다. 이게 주목들의 세계지.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지금 저게 지금 정당입니까? 조폭 집단이지. 글쎄요, 뭐 조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섬찟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아까 송갑석 의원의 발언에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송갑석 최고고 전 최고죠 이제 비명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저는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여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렇게 탄원서를 쓰고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언론에서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공산당의 방공문자 색출하는 작업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비밀 투표를 보장해준 그 투표를 행한 국회의원들한테 예. 너가 뭐라고 투표했는지 밝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반대하고 공격하겠다라는 거를 지도부가 지금 용인하고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그게 과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자유민주주의일까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정당이 맞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름만 붙인다고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 선배들 87년부터 반독재 투쟁해서 지금 그 공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싸우면서 배운다고 저 정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독재화되었다 생각하고요. 예.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재명 당대표고 내일로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